자,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네. 첫 기자회견 모두 발언은 듣고 왔는데요. 저희가 지금 기자 질의응답은 다른 채널로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거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. 저희는 김용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모두 발언 좀 정리를 해보고 현안 분석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발언 들으면서 저는 민생에 어쨌든 제일 큰 방점이 찍혀 있고, 그렇죠.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았던 부분, 특히 자본시장 관련해서도 그것도 강조를 했고 권력기관 개혁 얘기도 했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 선진화 요 내용은 역시, 빠진 적이 없어요. 항상. 그런데요? 예. 그리고 코스피 5천 뭐 수치로 제시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어떻게 달리 둘러댈 방법도 없어요. 이건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. 그런데요. 예. 5천.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네. 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를 매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초반에 언급됐던 이른바 기술 주도 성장, 네. 뭐 대표적인 게 AI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만 AI는 사실은 이른바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그게 충격을 크게 주고 나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손 놓고 있었어.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서 네. 한 게 없고 다만 개별 기업에서 네. 하긴 했죠. 음. 그러니까 그래서 LG의 엑사원도 나온 거고 네. 네이버도 뭐 하이퍼 클로바 뭐 이런 게 한 건데 문제는 그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그림을 그려줘야 할 정부가 네.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한 2주일 됐나요? 한 열흘 전에 그 SK하고 아마존하고 같이 울산에 그 데이터 센터 이제 착공을 했잖아요. 거기에 GPU가 7만 장 들어간다는 건데 예. 그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기업 연구기관에서 확보했던 GPU 총합보다 그게 많아요. 그럼 되게 어마어마한 7만 장. 양이네요. 예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. GPU 7만 장이라는 게 미국 거대 기업 같으면 네. 한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게 그거보다 많아요. 그래요? 네.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예. 뭐 어디가 됐던 웬만한데 기업 하나가 그거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. 네. 10만 장 이상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여러 개 있으니까. 근데 우리는 그 기업에서 조금 갖고 있고 워낙 비싸요. 근데 그게 그 전에 블랙웰 이런 것도 그 한 장에 5만 불이 넘었으니까 지금 신제품 나오면서 더 비싸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2장, 아이고. 서울대는 한 장도 없었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밀린 숙제가 너무 많아요. 네. 이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뒤처졌던 부분을 지금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에 공기업들도 들어오라고 했잖아요. 네. 그 대표적인 그 참석 대상자가 LH예요. 집중 관리 네, 되는 겁니다. 집중 관리 이제. 대상이 된 거예요. 아유.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출 규제라는 이제 빨리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약발은 예. 몇 달 정도 갈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강력하고 좀 정말 빠르게 나온 대책이라서 강력하죠.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보이는 거죠. 그렇죠. 예? 그러니까 당장 몇 달 동안은 집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네. 근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. 그러니까 대출 규제만 갖고 네. 밀어붙이면 우회 통로가 반드시 나옵니다. 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고 하면 시장에는 대책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. 그거 하나는 몇
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만 네. 몇 년은 못 버텨요. 아,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급 사이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네. 그걸 앞으로 이제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. 그 아무래도 아파트 값도 그렇습니다만 생활 물가가 또 꿈틀거리잖아요. 너무 근데 비싸죠.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동안 여러 모습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물가가 많이 오르면요 집권 세력이 좋은 평가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물가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거예요. 근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오픈 퀘스천으로 묻고 그거에 네.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제 답변을 할 텐데 네. 뭐 이것만 해도 그러게요. 과거 정부하고는 차이가 네, 많이 네.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말씀. 언급은 항상 하세요. 네.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그 얘기만 우리가 귀에 박히게 듣고 들어왔는데 프리미엄을 바꾼다. 이거는 정말 발상의 전환, 생각의 전환, 그것도 뛰어넘는 구조적 대전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약속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이제 3,100대로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러면은 또 외국인들도 외국 투자자들도 진짜 바뀌었네?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미비하고 또 갈 길이 있지만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. 그렇죠. 이제 오늘 플러스가 상법 되겠죠. 개정안은 그 여야 합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어요. 네, 집중 투표제 얘기도 빠졌고. 이게 국힘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절대 안 돼라고 그렇죠. 하다가 왜 돌아섰느냐 아하. 보니까 합의 처리를 이유로 몇 가지 재벌들이 야 이거는 좀 빼라고 한 걸 빼기 위해 들어온 것 같아. 거의 그 생각이 들 정도로. 예. 아니 그리고 이러면 그 전에 결사 반대했던 명분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. 큰일 난다며. 그 망한다며. 그 상법 개정하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겠냐고 떠들었잖아요. 그럼 오늘 합의 처리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? 가장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이렇게 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이나 이 정책 과정을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.